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아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흔치 않는 쉬운 투자 각도기 박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뭐 많이 빠지는 듯 하다가 많이 회복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네. 제가 가진 것만 저격을 많이 당했어요. 저는 많이 빠졌어요 오늘. 네. 많이 빠진 날입니다. 근데 사실은 어제 많이 올라서 그렇죠. 어제 많이 오른 거를 좀 뱉어냈다. 뭐 그렇게 많이 빠진 것 같지도 않던데요. 아니 어제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빠졌죠. 주요. 근데 대형주는 안 빠지고 소형주가 많이 빠지더라고요. 네,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네, 오늘 일단 시장은 코스피 0.3%, 코스닥 0.2% 마이너스에서 마감을 했고요. 네. 개인 투자자들이 역시 빠지니까 많이 샀습니다. 코스피에서 7천억 매수, 코스닥에서는 1,200억 매수했고요.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900억 매도, 코스닥에서는 200억 매도, 기관은 코스피에서 5,700억 매도, 코스닥에서는 1,000억 매도를 했습니다. 네. 네, 오늘 뭐 업종 상승률 1위는 의약품이었고요. 뭐 진원생명과학,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SK바이오사이언스 이런 데가 뭐 2, 3, 4%씩 다 올랐습니다. 네. 2위 업종은 종이목재였는데요. 한 1%가 올랐거든요. 골판지 그 원지 가격이 연초 대비 한 14% 정도 올랐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세아 재지 그리고 뭐 신대양 재지 이런 데는 뭐 8%, 7%씩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의료종밀 여기도 0.77% 올랐는데요. ST 바이오센서가 오늘 상장을 했잖아요. 네, 저 네, 7% 상승 기록했습니다. 6조짜리가 들어온 거죠. 네, 요거 들어오고 이제 같은 일을 하는 뭐 시제는 좀 떨어지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오늘 그 대신증권 한유정 연구원님이 음식료 업종 플리푸트를 작성을 해줬습니다. 긴 거. 네, 그래서 몇 가지만 그 안내를 드리면요. 그 일단 국내 주류 시장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2019년 기준으로는 가정용 주류가 55%, 네. 나머지 업소용이 45%였는데 코로나 이후에 2020년도에는 가정용이 55에서 63%로 올라왔고요. 그만큼 업소용은 줄었겠죠. 37%로. 21년 상반기에는 조금 더 이게 심화됐습니다. 가정용이 64%까지 올랐습니다. 19년도 55%에서 2020년도 63%에서 21년 상반기엔 64%까지 계속 가정용이 확대되고 늘은 있죠. 게 아니라 아마 저희 비중이 바뀐 거겠지. 전체 그렇죠. 매출은 업소용이 줄면서. 많이 줄었어요. 업소용이 네. 줄면서. 예, 그래서 업소용이 타격을 많이 받았다라는 얘기인데요. 그 7월부터 또 수도권이 거리두기 4단계 강화됐잖아요. 네. 오후 6시부터는 이제 2인으로 모임이 제한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뭐 술자리는 거의 대부분 없어진 거죠. 제가 오늘 사실은 점심을 어디 식당 우리 가끔 가던 그 집에 갔어요. 자영업자분이 하시는. 네. 거의 울더라고. 아, 저녁에는 아예 손님이 없는 경우가 있대. 아이예요. 그럼 왜냐면 진짜 힘들 것 같은데. 2명씩 오니까 2명씩 잘 안 가는 경우가 그 집 음식도 괜찮고 우리 갔던 그 사직 뭐 땡땡 네. 기억나죠? 거기인데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직원들하고 1대1이나 뭐 이렇게 점심 식사하러 갈 때 좀 프랜차이즈도 그렇긴 한데 하여튼 자영업 하시는 분이 가는 식당을 가야 되겠다. 회사 가는 데보다 그게 좀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큰 회사 가는 데 있잖아요. 좋네요. 예를 들어 구내 식당도 가지 말자. 너무 막 거의 울더라고. 점점 저희 너무 힘들어요 막 이러더라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영업자분들. 네, 특히 뭐 손님만 줄면 그나마 다행인데 뭐 원재료 비용 이런 게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게다가 그렇죠. 최저임금도 인상이 되죠. 9,000원대로. 그래서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거리두기 강화 때문에 주류 쪽 이제 업소용 주류 비중이 줄면서 하이트 진로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2분기에 영업이익 추정치를 10% 하향을 했습니다. 480억으로 추정을 했고 목표가는 14% 하향을 해서 43,000원을 제시를 해줬고요. 네. 그리고 어저께 라면 가격 인상 아주 중요한 이슈가 나왔었잖아요. 네, 이거에 오늘-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네, 얘기 많았죠.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래프를 어제 보여드렸던 걸 한 번 더 보여드리면요. 소맥과 팜유 가격 많이 상승을 했다가 5월 이후 조정받는 듯 했는데요. 수요 측면에서 보면 이 하반기 곡물 가격의 추세적 하락으로 갈 것이란 이 근거는 좀 부족해 보인다. 그러니까 뭐 계속 상승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죠. 식품업체들이 이제 보통 6개월치 재고를 확보를 한다고 하는데요. 요거를 고려하면은
이 원재료 비용이 올라서 식품업체의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는 거는 6월부터다. 네. 이렇게 언급을 해줬고요. 통상 업종 1위 기업들이 가격 인상을 주도하는데 이번에는 오뚜기가 2위잖아요. 신라면이. 이 오뚜기가 라면 가격 인상을 먼저 한 거는 그만큼 원재료 부담이 크다. 힘들다는 거야. 예, 그렇죠. 그래서 도저히 이제 못 살겠다. 그렇죠. 그래서 인상을 하지 않은 이 가격 인상 발표를 하지 않은 나머지 업체들도 아마 하반기 내로는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언급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 인상을 했죠. 근데 목표가는 저는 올릴 줄 알았는데 안 올리더라고요. 유지를 했는데 왜 그랬냐? 그 오뚜기의 라면을 제조하는 데는 오뚜기의 자회사인 이 오뚜기 라면이라는 데입니다. 여기는 오뚜기가 지분을 35% 가진 회사고요. 그래서 가격 인상 효과는 이 관계기업 손익의 일부만 반영이 될 것이다. 자회사에서 이제 수익을 보니까요. 그리고 35%밖에 지분이 없기 때문에 관계기업 손익이 그 정도만 반영이 될 것 같고요. 오뚜기 별도 영업이익의 일부가 반영이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아마 이렇게 큰 기대 효과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저희 저하고 아주 가까운 분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장바구니 물가 많이 올랐다. 그래서 뭐가 많이 올랐는데?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양념류가 많이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많이 올랐죠. 예, 양념 어떻게 아세요? 제가 치킨 관련된 기사를 봤는데 뭐 치킨과 관련된 것도 엄청 많이 올랐더라고요. 다 뭐 기름부터 해가지고. 네. 그래서 양념이 많이 올랐대요. 그래서 보니까 오늘도 양념 만드는 회사의 주가 상승폭이 더 크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음식은 전반적으로도 계속 다 오르고 있죠. 음식류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았는데 개중에서 좀 그런 경향도 있더라고요. 네, 좀 오뚜기도 뭐 라면 비중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라면 제외한 다른 품목들은 가격을 좀 많이 계속 올렸죠. 지금까지도. 네, 그래서 분명히 수혜는 있을 겁니다. 라면에 대한 수혜는 조금 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라면 수혜는 제일 큰 데는 역시 1위 업체이죠. 그래서 농심이 올랐고 다른 업체들은 뭐 별로 오르다 많은. 예. 네, 그래서 키움증권에서도 또 의견을 내줬는데요. 오뚜기의 라면 가격 12% 인상은 전사 이 평균 판매 단가 기준으로 한 3% 상향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언급을 해줬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식품 물가가 오르면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좀 더 세게 느끼게 될 겁니다. 네. 예. 그래서 네. 인플레이션 해지는 어쩔 수 없이 투자해서 인플레이션 해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계속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다. 뭐 옐런 재무장관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월가에서는 또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인플레이션 지속되고 있다, 지속될 것이다. 뭐 이런 의견도요. 그럴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잡히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냐인데 아마 다 가격이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꽤 될 거예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돼야 부채를 녹여버리는 거거든. 정부 부채가 인플레이션 되면 녹아버리는 거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옛날 1억 달러하고 지금 1억 달러하고 같아요. 완전 천지차이지. 예, 한 20년 전 1억 달러하고. 그럼요. 그만큼 많이 녹인 거니까. 우리도 그렇잖아. 옛날 1억하고 지금 1억하고 같아요. 너무 다르죠. 옛날 1억은 진짜 대단했어. 2000년대 초반 1억이면 집 샀어요. 그렇죠. 서울은 아니더라도 서울에서. 서울이 1억이었어요? 그럼요. 2000년대 초반이요? 네. 집 샀어. 저기 노원구 이런 데 가면 산 보이는데 경치 좋은데. 요 옆에 여기 서대문 이쪽도 1억짜리 집 많아. 아, 그랬어요? 많아요. 많았어요. 2000년도에. 그랬군요. 그때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때 네, 잘 알지. 내가 한때 잘 나갈 때가 있었어. 한때 2005년도에 내가 한때 잘 나갔거든요. 그렇군요. 그때 연봉 좀 많이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되게 우습게 보였지 세상이. 왜냐면 내 연봉이 집 사겠더라고요. 연봉 한 번 받으면 집 살 정도로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한 푼도 안 쓰면 집을 사겠더라고. 물론 이제 좀 뭐 이렇게 좋은 집은 아니지만 사겠더라고. 근데 지금은 뭐 웬걸 화장실 한 칸도 사기 힘들어. 안타깝습니다. 예. 신발장 정도 살려나 모르겠다. 네. 네. 예. 그리고 오랜만에 이제 아시아나 그룹이 거래가 재개가 됐습니다. 네, 원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요 심의 결과 유지하겠다라고 결정이 났고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여러 조치를 취했습니다. 뭐 이사회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하겠다. 그래서 독립성을 강화하겠다 했고요. 이후 유상증자 계획을 밝혔는데요. 에어부산의 경우에는 주주 배정 유상증자 2,500억 원 계획인데요. 아시아나항공이 한 1,000억 정도 여기서 참여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아시아나항공은 1.5조 원 3자 배당 유상증자를 통해서 대한항공이 여기 참여를 해서 그렇죠. 64% 지분을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근데 좀 다 떨어졌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마이너스 3%, 아시아나 IDT 마이너스 9%, 에어부산이 마이너스 7%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유상증자 한다니까 아무래도 물타기잖아.
네, 물타기 계속 되는 거죠. 사실 지금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게 이 물타기예요. 지금 오늘도 6조짜리 SD가 들어왔잖아요. SD 이름이 바이오 뭐지? 센서. 바이오 센서. 이거가 SD 바이오가 6조가 나왔으면 코스닥은 6조만큼 물타기 된 거예요, 지금. 근데 계속 나오잖아요. 수십조 물타기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장기적인 시기열로 악재입니다. 명백한 악재예요. 그러니까 돈이 더 들어와야지 상관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악재입니다. 이 악재가 지금 쌓이고 있는 거예요. 한쪽 면에서는. 이뿐만 아니라 또 많이 남았죠. 뭐 카카오페이, LG 에너지 솔루션, 카카오뱅크 뭐 많이 근데 남았어요. 워낙 큰 놈들이 오기 때문에 SK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 얼마를 받을래나? 뭐 거의 100조 가깝게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큰 악재입니다. 그게 좀 크죠. 네. 진짜 큰 악재다. 오, 너무 큰데. 지금 시가총액 2천 몇백 조인데 거기에 100조짜리 들어오면은 5% 물타기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5% 가격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악재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보도가 나왔는데요. TSMC가 차량용 반도체 부족이 몇 달 내에 완화가 시작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다라고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분기 실적 발표를 TSMC가 발표하는 자리였거든요. MCU 생산을 올해 전년 대비 60% 늘리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하지만 전반적인 반도체 부족 현상은 내년까지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또 난징 공장의 캐파 확대를 통해서 차량용 반도체 생산을 늘릴 계획이고 일본 공장을 또 신설을 하겠다. 신설 이 협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애리조나주에 120억 달러를 들인 반도체 공장 건설도 시작을 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반도체 이슈가 또 있는데요. 인텔이 글로벌 파운드리를 인수하겠다. 정말 큰 뉴스예요. 작년부터 삼성 글로벌 파운드리 인수 안 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인텔이죠? 네, 발표를 했습니다. 네. 예, 반도체 제조 능력 확대를 위해서 인수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도가 나왔고요. 글로벌 파운드리는 이제 글로벌 4위의 파운드리 업체입니다. AMD가 2008년에 AMD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분사된 기업이고요. 원래 AMD도 IDM이라고 토탈 그 반도체 종합 기업이었어요. 근데 그걸 쪼갠 거죠. 네, AMD가 사실 인텔하고 좀 경쟁 관계에 있잖아요. 근데 AMD의 물량을 지금 글로벌 파운드리가 많이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요 수주를 많이 받아서. 그래서 이거를 인텔이 먹으면 좀 AMD가 조금 뭐 AMD 지금 좀 거슬리지 않을까요? 아니지, 지금 AMD 저기하고 일하잖아요. TSMC하고. 거기도 하는데 글로벌 파운드리에도 당연히 있더라고요. 당연히 있죠. 네. 문제 없을까요? 근데 이제 오케이를 해줘야 되겠지. 그 글로벌 그 사용하는 업체들이 오케이를 해줘야 돼요. 오케이 해줘야죠. 네, 오케이 해줘야 아마 될 거예요. 네. 아무래도 경쟁사니까 이게 좀 뭐 설계 관련된 기술이 좀 유출되지 않을까. 이런 삼성전자도 옛날에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파운드리 시작할 때. 근데 걱정할 정도까지는 아닌가 보죠. 인텔이 AMD의 설계 기술 똑같은 X86이고 인텔이 자존심 있지. 알겠습니다. 아니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모르는데 뭐 인텔이 자존심 있지 뭐 AMD 모르겠습니다. 근데 허락이 잘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갤싱어죠. 사장 바뀌고 진짜 많이 바뀌네. 네, 뭐 사장 바뀌고 나서 패키싱과 딱 들어와서 바로 이제 취임 한 달 만인가요? 그 파운드리에 200억 달러 투자하겠다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 또 인수 가격이 한 300억 달러 예정이거든요. 벌써 500억 달러나 파운드리에 쏟아붓는 겁니다. 진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전통 그 칩 회사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 이거저거 많이 했었는데 그동안에는 전통 칩 회사로 돌아가서 집중하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 포착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이스레이크 또 안 나올 줄 알았잖아. 그래서 나와서 더 좀 웃기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지금 아이스레이크가 정말 나오기로 한때 나오는 바람에 계속 연기. 어느 정도 했냐면요. 14나노인가 12나노인가 요 전에 버전이 뭐지? 14나노인가요? 그게 예를 들어 페이스 뭐 5, 6까지 갔어. 14 처음에 14나노 하고 14나노 플러스 14나노 플러스 14나노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갔어요. 계속 한우 뚝불도 아니고 그렇게 막 쥐어짜면서 이거 밑으로 못 내려간 거지. 그 더 극세 공정으로 못 내려갔었어요. 근데 이제 확실히 바뀌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통신 관련된 이슈인데요. KT에서 LTE망을 안 쓰는 스탠드얼론 5G를 상용화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non-standalon이었고 non-standalon이라는 건 뭐냐면 기존에 있었던 LTE망, LTE 그냥 쉽게 배전함에 5G 꼽아가지고 같이 쓰는 거였어요. 네.
기존에 있던 이 통신함 있어요. 그 전봇대 같은 데 달린 거 네모난 거 거기에다 그 5기가짜리를 넣어가지고 5세대짜리를 넣어가지고 해서 그 넌스탠드 언론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넌스탠드 언론은 이제 데이터 통신은 5G로 하고 단말기 제어는 LTE망으로 하고 뭐 네.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데이터 뭐 제어와 뭐 다 이제 5G망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처리 지연 시간이랑 배터리 소모를 모두 줄일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갤럭시 S20, S20 플러스, S20 울트라 요 3개 모델에서 먼저 이 스탠드얼론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후에 이제 모델을 늘려가겠죠. 그래서 하나금투에서 김홍식 연구원님은 이제 하반기 이후에 국내 5G 투자 증대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줬고요. 네. 반면에 이제 SKT하고 LGU 플러스는 조금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5G 기지국이 아직 제대로 많이 설치가 되지 않은 상태라서 이 5G 속도가 저하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표했고요. 오늘 통신장비주는 크게 뭐 플러스 1%도 안 오르고 떨어진 것도 뭐 마이너스 1%대 정도밖에 안 떨어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네. 슬금슬금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특히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종목은 나 진짜 네, 쉼없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너무 아까워. 진짜. 그만큼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요거 그래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분기 임플란트 통관 데이터, 그러니까 수출액이 그렇게 많이 증가하고 있고 또 파란색 선, 저거는 이제 수출 증가율인데요. 지역별로 봤을 때는 이번에 6월 수출이 총 5,920만 달러고 전년 동기 대비 60% 증가를 했거든요. 네. 지역별로 봤을 때는 중국이 2,400만 달러고요. 전년 동기 대비 30%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러시아는 775만 달러고 전년 대비 180%나 증가를 했고요. 네. 이란은 356만 달러인데 전년 대비 211% 증가, 터키는 300만 달러인데 전년 대비 196%나 증가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굉장히 수출이 많이 되고 있어서 오늘 뭐 오스템 임플란트 주가도 3% 올랐더라고요. 네, 중국에서 개고생했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그 동안에 진짜 개고생했대요. 코로나 타격 때문에요? 아니요, 쏟아 부었다는 얘기지. 이 시장을 뚫기 위해서. 쏟아 붓고 막 가르쳐 주고 뭐 어떻게 심어야 되는데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고 하면서 개고생하다가 이제 드디어 꽃이 피는 거야. 너무 아깝죠. 저는 문턱에서 문턱을 못 넘었는데 마지막 문턱을 바로 옆까지 갔었는데. 네, NH증권의 이제 나관준 연구원님이 언급을 해줬는데요. 중국에서 사상 최대 월간 수출을 경신을 했다. 중요한 포인트죠. 이게 이쪽이 투자 포인트예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작년 6월부터 1년간 고성 장세를 이어가는 중이고 중국 내에서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한 의사 수와 임플란트 수요가 늘어서 구조적 개화기에 진입했다라고 언급을 해줬습니다. 네. 참 아쉽습니다. 저는. 오스템을 문턱까지 갔었거든. 살까 말까 하다 못 사셨나요? 전화를 한통을 했었으면 샀을 것 같은데 전화 한 통화를 마지막에 게을러서 그래요. 이렇게 게으르면 수익이 안 나는 거야. 게으르면 참.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대체 공휴일 휴일이 하반기에도 막 4일 생겼다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보도가. 크리스마스는 제외됐다라고 합니다. 네, 인사혁신처에서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휴일을 3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요 4개만 적용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하고요. 네. 설날, 추석, 어린이날은 이미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는 휴일입니다. 네. 네. 뭐 크리스마스야 뭐. 크리스마스 뭐. 아쉽네요, 근데. 안 해도 돼요. 저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공휴일만 제대로 쉬자고. 예. 사실 그러네요. 우리나라 공휴일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상장 폐기로 거래 정지 상태에 놓인 기업들이 유상증자를 할 때는 굉장히 헐값으로 유상증자를 한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저는 저거 보고 참 황당하면서 참 답답하고 여러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보통 유상증자를 할 때는 최근 시세에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낮출 수 없는 규정이 있습니다. 뭐 보통 10% 정도까지만 할인율을 적용을 하는데 할인을 너무 많이 하면 기존 주주들이 엄청나게 손을 보니까. 그렇죠. 뭐 근데 작년에 제주항공 할 때는 한 20%까지도 할인을 했어요. 네. 그 정도까지 이렇게 아래 마지노선이 있는데 이 거래 정지 상태에 놓인 기업들은 유상증자를 뭐 제한이 없습니다. 가격은. 네. 그래서 원래 10,000원이던 주가인데 거래 정지 상태에 있을 때 갑자기 100원으로 유상증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게 좀 문제가 됐는데요. 현재 신라젠이 상장 적격성 심사로 거래 정지 중인데 1,000억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근데 거래 정지 이전 주가가 12,100원이거든요. 근데 이거의 4분의 1 토막 수준인 3,200원을 발행가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네, 5월 30일 날 600억 M2N에게 증자 발표를 했고요. 뉴 신라젠 투자조합한테 7월 14일 날 400억 추가로
해서 뭐 최대 주주가 이미 M2N으로 변경이 된 상태이고요. 이 3,200원으로 발행가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 공시를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회사의 상업화 성공 확률을 고려한 DCF 방식으로 추정을 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 신라진 측은 이제 거래 정지 시점 주가는 12,100원이지만 그 이후에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들이 발생을 했다. 예를 들면 횡령, 배임 이런 걸로 이제 상장 적격성 심사에 들어갔고 임원의 구속 기소 이런 사건들이 있어서 거래 정지 이전 주가인 12,100원을 기준으로 위상증자 발행가를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라고 공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야, 저거는 진짜 잘 좀 봤으면 좋겠네요. 뭐 금감원이나 거래소가 잘 봐야 될 게 하나 저거는 봐야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똥값으로 해갖고 자기네 아까 또 무슨 신라젠 무슨 투자조합이니까 네. 자기네가 만든 투자조합이 헐값으로 인수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일단 요 케이스가 그거에 해당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뭐 나중에 그렇게 악용이 되는 그럴 사례가 수도 있을 있는 수 거죠. 있죠. 그러니까 이제 10,000원짜리를 뭐 한 2,000원에 그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똥값으로다가 지분을 확 인수하는 방법인데 이 2,000원에 인수한 주체가 또 여기 있는 대주주하고 관련이 있다던가 여기 있는 사람들의 세력과 관련이 있으면 그건 진짜 완전 진짜 양아치도 개양아치지. 그죠? 나쁜 짓이지.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은 잘 구분을 해야 되겠고 어쨌든 그 회사가 망해서 저런 거잖아요. 망해서 어차피 껍데기를 산 거잖아.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우량한 회사를 투자하는 게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리고 이 DCF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사실 이론적으로는 가장 아름다운 밸류에이션 방법이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데는 너무 어렵잖아요. 수많은 과정이 들어가고. 아니 그게 조금만 하면은 각도 조금만 틀으면은 저 뒤에 단에 가면 그 가격 엄청나게 바뀌는 거지. 그렇죠. 근데 정말 이 이익이 꾸준한 이런 회사도 DCF로 사실 하기가 힘든데 지금 뭐 이익도 안 나고 게다가 이 거래 정지 상태고 이런 신라젠 같은 기업을 DCF로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를 소액주주들이 좀 의문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는 좀 밝혀라 하는데 사실 현재 규정상 뭐 밝힐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이렇게 쓸데없는 영어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못 알아먹게 하는 거 진짜 나쁜 짓인 것 같아. 말을 정확히 해야지. 그러니까 뭐 현금 할인 모델 아니에요, 그죠? 네. 현금 할인 모델인데 저렇게 하면 뭐 있어 보이잖아. 한국 사람들 꼭 그렇게 피해가더라. 영어 써가지고 뭐 있어 보이게 해가지고 나는 가증스러워 진짜 이런 것들은 진짜. 회사가 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사 살리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든가 정직하게. 애들이 진짜 철면피야. 이렇게 보면 진짜 이건 진짜 나쁜 놈들이야. 네, 죄송합니다. 네, 거칠어지네. 조금만 더 하면 곧 쌍욕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죠. 네. 네, 근데 이제 다른 케이스도 있는데요. 조금 더 심한 케이스입니다. 이거. 네. 저도 깜짝 놀랐는데 ESA라는 종목인데 거래 정지 이전 주가가 8,850원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7% 수준인 657원에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좀 차이가 굉장히 크네요. 배정받은 개인 투자자가 한 명 있는데요. 10억 원의 회사 지분 50%를 가진 대주주가 됐습니다. 아휴, 진짜. 근데 이제 현행법상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나 봐요. 저거지. 회사가 아니고. 다 망해가지고 백도어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렇게. 이 정도면 뭐 회사가 아예 망해가지고 그냥 껍데기만 샀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상폐될 것 같으니까 대주 바뀌면 상폐 안 되니까 그거 야 요거 뽀찌 줄게. 저기 뭐지? 그 깨병 주는 거야. 깨병 줄게. 너 이거 먹고 떨어져라. 내 회사 내가 이거 갖고. 깨평은 또 무슨 말이에요? 그 화투 치다가 이런 애한테 뭐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도 뭐 코로나 확진자 수는 1,500명대 나온 것 같아요. 장난 아닙니다. 네, 많이 줄진 않고 있는데 여기서 1,600명대에서 더 안 느는 것만 해도 좀 고마울 지경이에요. 막 여의도 진짜 난리 나더니 막 빵빵 터져요. 여의도. 네, 그리고 뭐 3시 넘어서 속보가 나왔는데 제주도가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4인 이상은 이제 못 모이고요. 4인 초과는 못 모이고요. 10시 이후에도 또 서울처럼 문 닫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주분들 되게 싫어하더라고. 아씨 우리가 막 이러면서 왜 그만와 막 이런 게 있더라고. 제주 도민인데 택시 기사분이께서 공항 하나 더 생기는 거 우리 반대라고. 신기하더라. 그걸로 장사하시는 분인데 그걸 반대한대. 네. 그러게요. 네. 빨리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말 아주 행복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